자, 그다음에 OES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인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고요. 급이 다른 거죠. 규제의 파도를 넘어 완벽한 생태계로 미카 승인 현황 및 원에코 시스템 OES 향후 비전 안내입니다. 디지털 월드 운영자 김일석 배상 이렇게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한번 저와 같이 냉정하게 내용을 진단해 보시고 또 이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원에코 시스템의 미카법 승인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서 외부의 근거 없는 소문과 막연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적인 기대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냉정한 마음을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실무적 심사 과정 기준으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안티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법률적 팩트 체크 및 OES 프로젝트 비전을 재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카 제140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규정은 무조건 혜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파더링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조건부로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우리 아트 발행자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법하게 자산 중고 토큰 아트를 발행하던 사업자 기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30일, 2024년 7월 30일은 인가 신청, 그러니까 인가를 신청, 아트 발행인이 심사 완료 시까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인가 신청 기한. 그 다음에 12월 30일은 캐스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적법하게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기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7월 1일은 무엇이냐? 최대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캐스프 영업 가능 최대 기한이고요. 인가 승인 또는 거절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SM 공식 해석인데 인가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최종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자체가 지속적인 영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유럽 금융감독청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민감한 내용들, 물론 이게 우리 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퍼펙트하게 100%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제가 AI와 함께 분석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OES 본질적 가치는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을 요구합니다. OES 토큰, OES 원 토큰이 미카 체제 하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심사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회사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여기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자, 이거는 타이틀 2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규제 강도는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백서 공개 및 정보 정확성 수진, 그러니까 백서만 정확하게 제출하고 백서를 공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요구 조건은 145 사망 경과 조치 대상 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냐면은 143조 사망은 캐스프 조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합격 통보를 받지 않는 이상은 영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 내의 단순한 활용.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은 생태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EMT라든가 ART로 분류가 되게 되면 타이틀 3와 5 4를 적용받게 되는데 매우 엄격하죠. 이거는 뭐냐면 은행이라든가 전자화폐 기관의 수준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주요 요구 조건이 철저한 준비금을 증명해야 되고 전자화폐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상환권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특징은 우리 유틸리티 토큰은 생태계 내의 단순한 활용이지만 우리 EMT나 ART로 분류가 된다면 법정화폐나 자산 가치를 연동하여 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OES 분석의 핵심 쟁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OES가 원에코 시스템이 45 USDT 가치 고정을 지향할 경우, 자, 우리는 45 USDT를 지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EMT 전자화폐 토큰 또는 자산 중고 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는 비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인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단순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고민할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 아니라 바로 EMT라든가 ART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 이 어떤 이 서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인 분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당국의 심사 지연은 멈춤이 아닌 정상적인 검증 과정이라고 지금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사 실무 용어인 시계 정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국면이 명확해집니다. 법적 요구 서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완 중에 있다. 이것이 바로 클럭 스톱입니다. 자, 근데 서류가 다 보완이 된다면 다시 심사가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럭 리주엄 해가지고 심사 시계가 재개가 되죠. 신청인이 완벽한 보완 서류 제출해서 검증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상태. 지금 이 상태인지 우리가 심사 시계 정지 상태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발표를 기다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보면 클락 스톱 자체는 심사 과정의 흔한 절차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하지만 정지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거나 반복된다면 서류 준비의 미흡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OES는 엄격한 과정 속에서 완벽한 서류 보완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발표 내용으로 이제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문이 아닌 팩트로 진단하는 OES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맹목적인 믿음 대신에 아래 세 가지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OES가 밟고 있는 합법적인 단계를 직접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체크 1, 적법한 지위를 확보하느냐. 자, 우리가 OES는 2020 12월 31일 이전에 EU 회원국의 적법한 법적 지위를 가진 캐스프 요건을 갖추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적법했냐 이거죠. 12월 30일 이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은 정확한 인가 신청을 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카 63조 캐스프 또는 우리가 21조 아트 발행에 따른 인가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청했는가. 2020 7월 30일 우리가 이 신청을 했다고 9월 16일 날 발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은 보안 서류의 투명성입니다. 현재 허가 심사 진행 중이라면 클락 스톱이 발생했는가, 발생했다면 어떤 필수 자료의 보안 요구를 받고 완벽히 대처 중인가 내용인데, 회사가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는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뭐 승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미승인 발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런 내용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은 회사의 공식 발표를 대기해야 되고요. 엄격한 규제 기준이라는 것은 전자화폐 토큰이라든가 자산중고 토큰의 요건에 비추어 본다면 OES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우리 OES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고 얼마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안정성과 신뢰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안티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안티 정보들도 돌아다니죠. 자, 그다음에 OES가 마주한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베트남 방송 모닝커피 여러분들 분석 내용들을 이제 밴드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모닝커피 이 방송은 이제 메이런, 베트남의 이 IGC죠. 그리고 이제 원에코 시스템 대표이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의 딜쉐이커의 대표인 메이런이 베트남 방송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 내용 방송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이 회사의 법적, 기술적 표준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안티 정보, OES는 미카 규제에 강제로 퇴출당할 것이다. 또 아니면은 심사 지연은 프로젝트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안티 정보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회사 발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준비를 완비하고 있다. 그래서 퇴출 대상은 불법 환전이나 투기를 조장하는 미인가 거래소뿐입니다. 우리는 미인가 거래소는 아니잖아요. O는 100% KYC, 고객 신원 확인과 데이터 투명성을 완비하고 가장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 미카 및 베트남 시행령 280승 글로벌 규제, 금융 규제는 매우 엄격하죠. 그래서 수백 가지의 서류를 정밀 검토하는 데 걸리는 자연스러운 시간일 뿐 모든 승인 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대기 중이다.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 의견을 주셨네요. 너무 폐쇄형으로 운영되니까 많이 답답하네요. 자, 폐쇄형이 아니면 이제 거래소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형 코인은 너무 이제 탈중앙화형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탈중앙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탈중앙화가 훨씬 더 취약점이 많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카법에 의해 신청된 것이 있다면 최소한 어떤 걸 신청했는지 정도는 알려주고 승인을 기다리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0 9월 14일 날 발표한 것은 미카 신청을 했다는 공식 성명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공식 성명서에 뭐 유틸리티 토큰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은 전자파 토큰으로 신청했는지 자산중고 토큰으로 신청했는지 그 분류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로는 그것이 보안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주무당국에 했는지 그게 발표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의 홈페이지에 발표, 승인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뭐 답답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거래소 코인은 답답할 게 없죠. 그냥 뭐 사고팔고 하고 뭐 가격이 떨어져서 상장 폐지되면 끝. 뭐 책임지는 것도 없잖아요. 상장 폐지가 됐는데 뭐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OES는 그런데 유틸리티 토큰에서 자산중고 토큰으로 또 아니면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만약에 승인을 받고 출연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환권 보장되는 겁니다.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전략이 아니죠. 그렇지만 회사가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용 자체가 우리가 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정서에 딱 들어맞게끔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발표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러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금융입니다. 기존 뭐 몇백 년 동안 왔던 그 금융도 아니고요. 바로 이 새로운 금융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어떤 미국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하나의 모험을 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지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뭐 비트코인을 뭐 기술로 뭐 받아들였겠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고, 금융권에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폄하했고 사기로 몰아세웠죠. 자, 그렇지만 거의 15년 만에 우리 ETF도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자, 미국도 그렇게 했지.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사고팔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면 거래소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 봤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없고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거래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식도 우리가 금방 돈 벌 것 같지만 우리가 SK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비쌀 때 가장 그 포모에 산 사람들 전부 다 대출해서 산 사람들 지금 타격이 크죠. 자, 그래서 자산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OES를 샀으니까 무조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박 나겠지, 그러한 안이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OES도 정말 객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자산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관찰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분석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IMA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마케터 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그러한 회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산이든지 그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100%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OES를 믿어왔고 또 우리가 홀더로서 OES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을 보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희망이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잘 인내해 왔기 때문에 화양연화, 앞으로 좋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의 파도를 넘어 완벽한 생태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을 보여드렸죠.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래서 안티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법률적 팩트 체크 및 OES 프로젝트 비전을 우리가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국의 심사 지원은 멈춤이 아니고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흔들리는 안티 정보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는 팩트에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3대 실물 생태계는 바로 딜쉐이커, 원보야지, 원비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때죠. 그래서 완벽한 규제 호환성, 그다음에 실물 가치 융합, 지혜로운 기다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인내는 머지않아 당당하고 압도적인 결실로 반드시 보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늘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